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 폭발과 기후변화, 그리고 각종 전염병의 범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날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엄청난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 지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상이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인 중 중요한 변화는 동토와 지구의 극지방과 바닷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남극의 기록적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온난화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고 이제는 그로 인해 영향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2020년 겨울은 거의 전 세계 각국이 이례적으로 따뜻했으며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북극의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남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새로 눈이 오더라도 부족한 얼음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최근 나사에 있는 전문가들은 올해 2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극 반도의 기온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나사에 의하면 반도의 몇몇 지역에서는 섭씨 20도가 넘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단 10일 만에 지표를 넘는 얼음의 약 20%가 녹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변동이 남극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주대학이 공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얼음엔 과거 30년 동안 적어도 6분의 1 이상이 감소했고 그 양은 약 3조 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의 주 원인으로 대륙을 둘러싼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원래 극지방의 빙하는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극지방의 바닷물은 빙하 지변에서 얼음으로 변하면서 바닷물 중 물만 얼고 나머지 소금은 그대로 남아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를 높아지게 합니다. 이런 고농도의 염분의 바닷물은 추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얼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주변의 바닷물과 섞이지 않게 되면서 염분의 무게로 인해 바닷물 깊은 곳으로 침하게 됩니다. 이런 차가운 고농도 해수의 지속적인 침하로 인해 심해수는 고농도의 염분을 가진 아주 차가운 액체로 구성되면서 심해 속의 바닥을 흐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에서는 바닷물이 상하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구 전 지역의 바닷속 바닥을 수평으로 순환하면서 심해의 온도를 낮추게 합니다. 이것이 전 지구의 바닷물 상하 그리고 수평의 해류의 기온 쿨링 시스템을 이루게 하면서 바닷물의 온도 상승을 막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해의 저온의 유지는 깊은 바닷벌 속에 존재하는 메탄가스를 극저온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냉동수 분자의 분자 케이지에 갇히게 만들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를 생성하게 만듭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진 현대산업의 시작인 1850년 이래 우리는 약 350톤의 탄소를 대기 중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섭씨 1도 정도의 지구를 따뜻하게 하였고 바다를 산성화시켰으며 폭풍과 가뭄을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350톤을 더 태운다는 것은 아마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극에는 메탄으로 저장된 수만억 톤의 탄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구 쿨링 시스템의 일부인 빙하가 녹으면서 심해수의 순환이 없어지게 되고 북극과 그 주변의 영구 영토층을 따뜻하게 하는 간단한 과정에 의해 심해의 온도를 상승시켜 메탄가스가 바닷속으로부터 방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은 정말로 파괴적인 대량 멸종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20년 전 캘리포니아 주변 해역에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던 중 바닷속에서 물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바닷물의 쿨링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세계 곳곳의 바닷속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되어져 왔으며 이제는 이런 현상이 일상의 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메탄가스의 활성 성분이 대기열을 포착하고 탄소가 산화되거나 되살릴 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메탄가스에 의한 지구 온실 효과는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사의 연구원이 진행한 지구상의 동토 영토층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 영구 동토층 소실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방출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방출원이 1000가지가 넘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는 적외선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 기계 덕분에 남극 대륙의 3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탄가스는 주변 해역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연안의 45m 정도 떨어진 바닷물 속에서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사의 주요 기후학 연구원들은 조만간 영구 영토 면적이 현저히 감소해 현 4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중으로 수백억 톤의 메탄가스가 증발하고 지구 전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 사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면의 빙하의 감소는 지표면을 안정화시키는 힘을 소식케 하므로 지각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활동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전체 길이 100km가 넘는 거대한 땅의 균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폭은 20m이고 깊이는 15m입니다. 이 균열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 이 같은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대륙 분열 이변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지각 변동 과정이며 지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백 년 뒤 아프리카 대륙이 둘로 쪼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서양은 1억 3,800만 전에 이와 똑같이 일어난 판의 분열로 인해 현재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분단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유럽 쪽은 모두 이 아프리카 지각 구조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